다음은 토지민원과소 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 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부서 1번 현황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적으로 중점 사업 2건과 계속 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토지민원과 1번 현황입니다. 6개 팀으로 일반직과 공무직 포함하여 총원 41명입니다. 다음은 이쪽 중점 사업으로 맞춤 토론콜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개선입니다. 처리 완료된 민원의 사업 민족도 모니터링 및 분석 완료를 통해 직원 교육, 민원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추진 경과로는 현재 분석 완료 1명과 모니터링 2명 등 3명으로 운영 중이며 추진 현황은 법정 민원 2293건과 국민신민구 민원 546건에 대해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한 결과로 법정 민원은 95.6%로 국민신민구는 85.4%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로 실질적인 민원 만족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점 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제도 개선 계획 수립으로 민원행정 관리 조직 강화와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실의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변화를 위해 읍면동 도움벨 및 비상벨 설치를 하였고 민원실 외국인 통역 도우미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및 홍보 시책 추진과 2개 언어의 생활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 사업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 및 디지털 민원 안내도 아이 맘스터 등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서의 민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무미건조한 사무 공간이 아닌 시민의 쉼터로서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 아이 맘스터 설치와 건강중 설치,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 넓고 쾌적한 민원실 리모델링 조성, 심심풀이 상담실 운영 7회 11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 및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일치 자료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정비 125건과 개명신고 처리 109건, 안심상속 원수 처리 30건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민원 처리 결과 1197건에 대하여 문자 전송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불일치 자료 정비를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SNS 문자 전송 등 가족관계등록부 민원 업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 사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미등기 투입 또는 등기 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등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확인서 신청 건수는 총 69건으로 확인서 발급 건수는 32건입니다. 확인서 기각 건수는 11건으로 확인서 미발급 인입 건수는 26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계속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신설 계획입니다. 세계 측직계 변환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기준점을 신설하여 지적 측량 성과 일과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지 미양면 외 3개면 1299점에 대한 지적기준점 신설 추진계획 일정대로 지적기준점 측량 및 배설하여 현재는
공정률이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점을 신설,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계속사업으로 지적재소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역을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사업지구인 동양지구의 새 지구는 경계 확정 측량 완료하고 지금은 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2020년 사업지구인 마정지구의 2개 지구는 지적 제조사업 측량과 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중으로 22년 6월 완료할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사업지구인 인리지구 1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하고 동의서 진급 상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항지구 등 9개 지구 2087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로 조기에 지적 제조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계속 사업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및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 신불법 위반 정밀조사, 중개업소 지도 점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계속 사업으로 생활 밀착형 도로명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 주소, 사물 주소 부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성과는 도로명판, 건물부판에 대하여 일제조사 45,479개와 시설물 설치는 850개를 설치하였고 상세주소, 사물 주소에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와 긴급 출동이 필요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계속 사업으로 개별 공시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안성시 27만 연필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정확한 토지성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추진 성과는 1월 1일 기준 정기부는 26만 8,80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 산정 및 결정 공시를 하였고 7월 1일 기준 수시부는 3,902필지에 대한 토지 토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검증을 완료하여 10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 공시가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 계속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과액 67억으로 올해 목표액 75억의 90%를 달성하였으며 징수액은 관연도 포함해 7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적기 조사 및 부가 체납제의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며 안성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예, 과장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 해가지고 이제는 먼저 번에 우리 팀장님이 누구냐면은 공도로 아니 저리 갔는데 윤혜자 팀장님인데 우리 이제는 그 일주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 공시지가가 12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186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제 입증면사무소 전 면장님들이나 등등은 공시지가가 120이니까 그래도 대개 보면 2.5배를 계산하잖아요. 이런데 산정하는 거 보면 뭐 보상 2.5배를 계산하더라고. 근데 186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 나온다고 해가지고 250만 원이면 좋다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186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팔지.
그 이 사람이 안 파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제 우리 시주를 간 거요. 갔는데 이 저기가 이 사람이 땅을 딱 내놨어. 왔더니 200에 그냥 누가 그냥 그냥 한 번에 그냥 200에 그냥 한 거야. 더 달랬으면 더 줬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이 그냥 200 정도 달랬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200에 그냥 샀어. 근데 또 거기서 좀 한 300m 떨어진 데는 거기 이제 저 버스 터미널 좀 못 가서 거기는 공시지가가 70만 원이야. 근데 거기는 이제 요번에 도로 시설을 했어요. 우리 저기 이제 우리 이제 도시계획 도로 저기 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70 얼마인데 또 현시가는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공시지가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윤혜자 그분 우리 이제 팀장님이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를 이제 낮춰서 준다 그랬는데 이 양반은 낮추는 것도 뭐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바람에 괜히 금액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세금만 더 물은 거고 그 양반은 낮춰달라는 소리를 안 해주고 왜냐 낮추면은 이 다음에 또 다시 또 뭐 그 감정평가하면 그거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저 공시가 낮춰달라는 소리는 안 해지 되게 더 올려달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 이런 저거는 그래서 이 공시지가 저것도 다 그분들이 대충 해놓은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문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특성조사 하고 나서는 네. 저희 그 6분의 그 감정평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검증을 받아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괜히 가정여성가만 혼났어요, 나한테. 걔 감정평가 잘못했다가 괜히 땅만 저기 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딴 데로 가고, 거기다 우리 저기 일주에 다 매입해가지고, 청사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뭐 250만 원 정도의 매매가 된다는 거를 186만 원이 나오니까 그 양반이 안 팔지. 그러니까 그냥 개인한테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이 공시지가하고 대개 우리가 그 산출하는 거 보면 2.5배를 산출하더라고요. 무슨 공사 해놓을 때 보면은 보상 단가를. 근데 왜 거기는 배도 아니고 그게 뭐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특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그건 감정 조사하는 거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왜냐면은 그런 저기가 나오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평가가 120만 원이면은 아니 공시지가가 120만 원이면은 누가 보기에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186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상한 거지. 그래도 이제는 암만 못 나와도 배는 나오는데 배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일주에서 염원했던 뭐 주차장이니 뭐 국공립 이런 게 다 그냥 변형이 돼가지고 딴 데로 다 가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공시지가나 이런 저기는 그래도 잘 결정 공시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토지민원과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건수 증가겠지만 이 측량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조금 늦어진다고 민원인은 느끼는 이유가 이제 보통 이분들은 전에부터 이제 개발행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부터 시점을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늦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물론 뭐 우리 토지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물론 국토정보공사에서 해야 되지만 그쪽하고도 좀 많이 협조를 해서 또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전부 다 길어졌거든요.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좀 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민원인들이 좀에도 불편 없도록 좀 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와서 들었는데요. 좀 많이 늦은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지금 18개 팀에서 2개 팀을 더 증가하려고 요구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측량 기일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상하고 업무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건수도 증가되고 뭐 개발행위가 많고 또 전에 없이 개발행위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민원인이 느끼는 거는 더 길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과장님도 알고 계신 사안이니까
아무튼 더 노력해서 민원인들한테 좀 어떤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 73건.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이 78건인데 네. 이 내용이 뭔지요?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신고일이 30일로 돼 있는데 네. 지연 신고를 했거나 네. 또 그다음에 거짓으로 잘못 신고하는 거. 거짓으로요? 네. 금액을 뭐 임의로 낮췄다든지 네. 높였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일정 기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국세청. 그거를 의심이 나니 네.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등기 혜택 과태료 부과 실적 29건이라 하는데 등기 혜택은 무슨 뜻이죠? 이것도 등기 소유권이 이전되면 네. 한 달 안에 네. 등기를 꼭 내야 됩니다. 아. 근데 한 달을 지연을 해서 내는 경우인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적 8건이 된 이게 내용이 뭡니까? 실명법이라는 것은 내가 실소유자인데 네. 제3자들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근데 이거를 거의 저희가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네. 이것도 국세청에서 아니면 소송 중에 이게 발견이 되면 저희 부서로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종류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둘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찾아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네. 판결, 소송하다가 국세청 조사하다가 그래서 저희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개인 공인 중개사 지도 단속. 이게 업무 정지, 수사 의뢰, 뭐 고발, 과태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인 공인 중개사 지도 단속 실적.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게 개업. 네. 이게 지금 영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네. 거기서 이제 뭐 이자격자가 영업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요율을 이게 만약에 요율표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이상을 받거나 할 때 네.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았어요. 예.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 수사 경찰관 그 용어가 맞는지 무슨 특별 사법 경찰 예, 예. 그거 저희가 임무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행정력이 미치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런 특별 사법 경찰 권한으로 가서 네. 조사를 해서 네. 저희가 고발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힘이 좀 부족하면 경찰의 좀 도움을 받아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동산 공인 중개 자격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예, 부동산 중개를 땅을 소개를 해가지고 예, 그 토지주한테 수수료를 뭐 예를 들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예.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면은 그 수수료를 회수를 해서 그 토지주한테 주는 겁니까? 국고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국고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검찰 조사가 끝나서 네, 검찰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네. 처리하라고. 네. 그거대로 이제 그 진행을 하는 대부분 거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없는데 개인 땅을 뭐 이렇게 중개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적발이 됐어. 예, 그럼 그 수수료를 받은 게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수수료를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당연히 회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한테 뭐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게 따로 또 이렇게 매겨집니까? 행정력으로는 네. 어쨌든 개업된 종류상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는 미치지를 못해요. 행정력은 네. 네. 이 개업 공인중개한테만 그 행정력으로 미쳐서 뭐 업무 정지를 시키든지 뭐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런 분들은 전부 검찰 고발을 해서 그 검찰에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구속을 전과자가- 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과자가 되는 거네. 뭐 거기에 결과가 따라서. 아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중개를 하고
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게 민원의 소지가 돼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알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이거는 몰라서 또 법을 몰라서 우리 일반 안성 시민이 이제 잘못하면은 전과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전과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일 의원. 아니 지금 부동산 그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거래를 해 못하지? 받아주지도 않지. 아니 이제 편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격증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사람들은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거하고는 그, 틀린 것 그 같습니다. 사람들은 못 쓰지 그걸 네, 어떻게 써?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예,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중개사한테 의뢰해서 도장은 그 사람이 찍게 하는 거죠. 아 그렇지 그거는 그런 거에 다 지금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정도 걸리는 거야? 나는 아니 그냥- 이제 저 수수료만 안 받으면 되는데 수수료가 받았던 근거가 나오면 걸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안 받았다면 되는 네.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잡아내기 그래서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사람들은. 우리 유원영 부의장이 뭐 한 건 해가지고 왔어 나한테. 근데 네. 나한테 이제 저 증거열람 내가 다 쓰잖아. 나 이제 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을 내가 땐 이제 상관이 주건 안 없는데 주건 거는 저기고. 의뢰인이 좋을 땐 좋은데 예. 내가 받을 때 근데 그래서 유광철 위원장 얘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지. 예. 음. 그건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100원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갖다 줬는데 80원 주더라.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그럴 때 들통나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저 거래가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이요. 컨설팅은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 컨설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컨설팅은 중개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토지 중개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민원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부동산 중개법 이런 그 사례라든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이렇게 면사무소나 공공기관 또 아니면 홍보 자료를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순강 토지민원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